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오후 전옥현의 안보정론인데요. 이 기자회견과 관련된 후속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 여성이 직접 밝힌 내용 전문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러한 구체적인 피해가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을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사무실과 침실, 그 다음에 또 직장 밖에서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폭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여성 성폭력 한국 성폭력 상담소장의 또 입장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일단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쭉 보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또 누구인지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엮어서 한번 방송해 드리겠는데요. 이미 말씀해 드린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유사한, 그렇기 때문에 이미 SNS에 나왔던 그런 이 고소장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예. 그 내용이 사실 오늘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다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여성은 이번 피해 직접 당사자 여성이 아니고 서울시에 근무하는 여성이 맞긴 맞는데 그 여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고소인 측에서 이 죽음으로 사건이 절대로 무마돼선 안 된다. 이 피해자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 변호인들의 결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사 상황이 고소와 동시에 전달된 거, 이거는 결국은 증거인멸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범인은 가서 없지만 법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반드시 진상은 규명해 내야 되겠다. 죽음으로 이 사건이 결코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요지로 아침 조금 전에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그야말로 반대 청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서울시장 내로 치러지고 또 5일장으로 치러진 거에 대해서 그 위력이 얼마나 심대한지를 느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그야말로 이게 물 건너갔다. 이런 아쉬움을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먼저 이 피해 여성의 글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받은 날 저희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은 그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호소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을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오늘 기자회견 장을 만든 이미경 한국 성폭력 3당소 소장의 발언 전문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또 이거를 봐야 그야말로 좀 더 이 피해 여성이 밝힌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내용 이외의 것을 또 우리가 분석적으로 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별도로 이 발언문 전문을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 성폭력 3당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에 피해자와 변호인을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우리가 접한 피해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컬었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법적, 의료적,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바꿔가며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활동한 우리 두 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 사법 절차상 수사재판을 제대로 거쳐서 가해지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피고소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 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고인이 되어서 공소권 없으므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 예방이 법제화되었고 그 또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온 듯 했지만 본인 스스로 가해 행위를 성찰하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투운동, 안희정 정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의 행위자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미안한 말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우의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고 끈질긴 남성 중심의 성분화의 실체와 구조가 무엇인지 통탄하고 비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 이 두 개, 피해자와 그리고 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의 발표문 전문을 보면 여러분께서도 여기저기 언론을 뒤적일 필요 없어요. 요 두 내용만 쭉 보시면 어디에서 어떤 형태의 피해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특히 증거 인멸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협조까지 있었다는 점에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 시장이 이 피해 여성의 무릎 멍을 보고 이 호해준다면서 입술을 접촉하고, 또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침실로 이 피해 여성을 불어 안아달라면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변호사는 이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 강릉여고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뒤에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이민학과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사 32기 출신이고 2003년 나우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2009년 사단법인 한국 한부모 가정연구소 이사를 지냈고 2013년 6월에서 2015년 7월까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국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법무법인 온 세상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는 헌재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서지영 검사의 미투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는데 위안부 화해치유대단 이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야말로 이 영역에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박원순 시장이 그야말로 여성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 거 다 아실 것이고,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로도 9개 핵심 공약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3선에 성공한 뒤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성 안심 특별시 4.0 정책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이 미투 운동으로 부상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담아낼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성평등 문제에 관해 시장을 보좌하는 특별직위로 젠더 특보를 시장실 직속으로 만들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이루는 우리 국민에 대한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 셀럽 성추행 1호로 여성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